여기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죠. 제가 이게 어느 책에서 썼나 모르겠네. 소원 성취 공식을 썼는데, 소원을 성취하는 공식, 이것은 서원 빼기 의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원을 본인이 성취한다. 즉, 소원이라고 하는 건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바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 원하는 걸 얼마나 강력하게 또는 명확하게 또는 간절하게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크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의심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 의심이 해결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 뇌파와 진동수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뇌파 측정을 딱 해보면은요, 이제 뇌파 측정 송독사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과지를 받습니다. 그럼 결과지 맨 꼭대기에 뇌신경망 불안 정도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스트레스 지수하고는 틀린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뇌파 측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HRV로 해요. 그래서 이 말초 혈관까지 봤을 때 거기에 쌓여있는 이 스트레스의 잔여물들을 놓고 스트레스가 높다, 낮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이 많은가 적은가는 뇌파 측정 요 기계를 가지고 뇌신경망 불안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각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 생각이 조금 자유로운 상태인가.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아요. 그러면 뇌신경망 불안 정도가 높아요, 낮아요? 그러면 지금 뇌파는 알파파에 가까워요, 베타파에 가까워요, 감마파에 가까워요? 감마파, 베타파에 가깝겠죠? 뇌신경망이 불안정하다는 건 뇌파가 아주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이 자아의 활동이 강하니까, 이 항상 자아의 활동은 나를 방해하는 유일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나를 방해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나를 방해하는 가장 강대한 적, 이건 바로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높아지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원하는 바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의식의 진동수가 높아지면 그럼 원하는 게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의식의 진동수가 높은 사람, 의식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청렴하게 사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빈곤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의식의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빈곤이라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빈곤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있는 물고기가 일로 내려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의 경험들을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의식의 진동수가 요만큼만 달라져도 여기에는 위에서 경험하던 다양한 부정성의 경험들이 없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그 원리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동수를 높인다. 이것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빠르고 핵심적으로 성취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에서 경험하는
평화를 경험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칠레야. 여기 지금 칠레에서 한국에만 있는 무엇인가를 수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회성이고 구하기도 어렵고 경험해봐야 흉내밖에 안 되고, 그걸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 일로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누구를 닮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근데 그걸 흉내내는 것이 왜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층위가 변하지 않고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층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한 건데, 첫 번째는 의식의 진동수 측면에서 볼 때는 진동수를 높여야 된다. 뇌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죠? 뇌파의 헤르츠를 낮춰야 된다. 이게 아주 재밌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아주 신기한 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자기 마음대로 진동수를 좀 바꾸는 연습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식 상태를 좀 바꾸는 연습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연습을 하냐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어떤 부탁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일부러 자신의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상태의 진동수에서도 한번 부탁을 해보고, 자신이 높은 상태의 진동수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마음의 감각. 그러니까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부탁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의 부탁을 잘 들어줄까요? 이런 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의 진동수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이 책 쓴 사람이 어떤 실험도 하냐면요. 이 사람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사업할 때도 이거 써먹는 거예요. 자신의 의식의 진동수를 높인 상태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진동수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진동수가 높고 낮고 이 상태에 따라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의 이 비밀 중에 하나예요. 비밀 중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업을 하나를 성취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종교인들은 기도를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기도하면 된다. 아니요.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고 플러스 알파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실력이 비슷할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더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유리하다면 왜 유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결국은 기도는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는 동안 무슨 생각해요? 원하는 거 생각하죠. 네, 물론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원하는 걸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 원하는 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봐보세요. 원하는 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은 치워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초점을 모으고 장애물을 제거하면, 그러면 진동수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그래서 의식이 집중되었을 때, 마음이 집중 상태에 들어갔을 때,
몰입이 되었을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의식의 진동수는 높아지고 뭔 낮아지냐면 뇌파는 헤르츠가 낮아지고 우리가 이 원리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고 싶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 의식의 진동수가 높아진 상태로 가거나 그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의식이 집중된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있으면 사실은 이 스크린 골프 치러 가면은 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1등부터 만등까지 나래비를 쫙 세운다네요? 순위가 나와 있대요. 이건 뭐냐면 측정 도구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의식의 밀도, 집중이 얼마나 고진동이 있냐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깨달은 사람 순위가 이미 나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도구가 사실은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힌트를 드리면 뇌파는 측정을 하는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자, 이 중에서 아까 어떤 뇌파를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알파파. 왜냐하면 그 알파파 상태가 고진동 상태에 이 함께 가는 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알파파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부하고 알파파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걸 쉽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제가 이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나, 공부법, 어떤 공부법을 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유튜브 같은데 또는 책 이런데 자주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찾은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한 번만 딱 들으면 기억하는 상태를 우연히 발견을 했대요. 그 상태를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부에 가속력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원래 똑똑하겠죠. 그러니까 그 원래 똑똑한데 더 똑똑한 상태를 발견한 거겠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이 약간 반쯤 정신이 나간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뭐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을 볼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날 공부한 것을 다음날 하나도 빼짐없이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이 다 나더라 이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가 평소에 긴장된 상태도 아니고 잠든 상태도 아니고 긴장과 이완이 잘 조율된 알파파 상태인 거예요. 몸살에 걸리면 알파파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감각의 힌트를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국제명상센터에서 수행할 때 찾은 힌트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재밌는 경험이 졸다 찾았어. 졸다가. 이게 졸잖아요. 그러면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자는 거하고 조는 거의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는 건 앉을 때 마음을 먹습니다. 빨리 잠들어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요. 조는 건 어떻게든 안 자고 싶은데 근데 눈꺼풀이 너무 무겁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조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봐보세요. 졸든 자든 뇌파로 치면 델타파나 세타파가 나와야 되죠. 근데 자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한다는 건 지금 깨어있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당기잖아요. 이렇게. 델타파, 세타파로 잡아당기고 싶은 것과 저 위로 잡아당기고 싶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상태가 조율된 줄다리기 상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 깊은 집중과 몰입에 들어가는 의식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루트로든 어떤 경험으로든 저 알파파가 나오는 감각 있죠. 이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뇌파에 대한 이야기를 힌트로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는 건 이거하고 또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는 건 자신의 주의력을 자신에게 가져와서 사티가 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마음 챙김의 상태, 그런 상태를 연습하는 것으로도 의식의 진동수를 높일 수 있고요. 그거 말고 마음 작용이 우울이나 절망, 부정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기쁨과 용기, 중립의 상태, 이성의 상태, 평화의 상태, 그런 마음 작용을 흉내내거나 그런 감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의식의 진동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야기했었던 뇌파를 바꾸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의식의 지도를 놓고 진동수가 높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진동수를 높게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통 성인이라고 하고 현자라고 하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들, 선각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다양한 이 자기만의 성과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의식이 고양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한번 그 의식의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의식의 진동수가 높은 상태인지. 왜 그런 상태를 공부해야 되죠? 의식의 진동수가 높아야 잘 살아요. 다 뭉뚱그려서, 다 포함시켜서, 다 포섭해서 잘 살아요. 잘 살려면 낮은 진동수에 빠지기보다는 높은 진동수, 의식이 어두운 것보다는 밝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 수업의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역설적인 이 지표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뇌파는 진동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다. 그리고 의식의 진동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다. 이게 서로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아의 활동과 비례하는가 반비례하는가, 이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항상 알파파 상태에서 아주 릴렉시드한 상태라는데, 이런 상태에서 삶을 좀 힘 빼고, 힘 뺀 상태에서 원하는 걸 좀 쉽게 성취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의식의 지도 한번 또 지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